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신호가 바뀐 이후에 직진했던 마주오던 차량의 신호 위반은 너무 명백하죠. 근데 블랙박스 차량이 황색불이 들어왔을 때 이동을 시작하는데 보면 그 횡단보도를 가진 않아요. 횡단보도에 있는 그 선을 넘긴 했지만 횡단보도에 진입하진 않았고요. 명확하게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좌회전을 했는데 마주오던 차량 충돌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런 정지선이 있는 곳에서 신호 위반을 판단할 때요. 보통은 뭐 대충 비슷하면 예측 출발도 하고 뭐 이제 황색이 들어올 때 막 속도가 높으면은 그냥 진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고가 났을 때는 아주 엄격하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신호 위반의 시점은 그 정지선을 넘어섰을 때 그렇죠. 넘어섰을 때 신호가 뭐였느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던 차량도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신호를 위반한 게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쌍방 신호 위반 사고로 입건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주오던 차는 명백한 신호 위반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좌회전을 하던 그 차량은 도저히 자기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사건 초기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에서 마주오던 차는 신호 위반을 인정하고 이 블랙박스 차량에게는 신호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의사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 교통사고는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형사하고 민사가 같이 따라와요. 그렇죠.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조금 억울함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호위반, 그러니까 본인이 신호위반한 거는 인정하지만 어떻게 이 사고가 나만의 100% 과실이냐 이제 이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 이제 약식 기소가 됐어요. 합의를 보지 않고 근데 합의를 보면은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를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쨌든 민사의 문제가 남게 되니까 그리고 결국은 합의를 보지 않고 벌금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 나온 다음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그렇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네. 근데 정치재판 청구를 하면서 본인이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 이런 무죄를 주장한 건 아니고 상대방 차량한테 과실이 있다는 걸 좀 인정받아달라. 이 사고 자체에서 상대방한테 100% 그러니까 본인이 100% 과실이고 상대방은 아무런 과실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자 정치재판을 청구했죠. 근데 이제 형사 판결에서는 과실 비율을 명확히 따져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목적과는 맞지 않는 맞아요. 절차를 진행한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는 거뒀죠. 그러니까 200만 원의 벌금형이었었는데 50만 이제 5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재판부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이제 사건은 종결이 됐는데 형사 사건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형사 판결이 검사가 구형한 대로보다 좀 깎였다라는 것이 과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한 것이냐 이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민사로 가게 되면 이제 벌금이 재판부에서 처음에 검사가 약식 기소하고 약식 명령으로 발부된 벌금보다는 줄여줬고 그때 했던 주장이 상대방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 그래서 깎아줬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이 상황이 반드시 민사에서 네. 상대방에게 과실을 인정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짧게 다시 정리를 하면 그 직진 차량, 블랙박스 차량은 신호 위반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직진한 차량 운전자도 다쳤을 거 아니에요. 한 전치 4주 정도의 이제 상해가 나왔는데 그 공소권 없어. 왜냐하면 이제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고 추후 이제 두 양측이 이제 민사적으로 다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송까지 갔을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치료비하고 뭐 이제 차량 수리비 정도인데 충격이 뭐 적진 않았습니다만 뭐 엄청나게 뭐 그렇죠. 수천만 원의 큰 뭐 사건은 아니었어요. 수리비가 나올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보험사들끼리 어느 정도 적당히 협의를 보고 끝내지 않았을까. 사실은 저희가 말렸었거든요. 이건 실익이 없는 사건인데 그렇게까지 하셔야겠느냐. 돈 상관없다. 꼭 맡아달라. 한번 트라이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님께서 이제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네, 저희가 이런 거 막 된다고 하고서 막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네. 용납을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안 해드릴 이유는 없죠. 그렇죠. 이제 비용이 본인한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네. 사건을 진행했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 위반의 기준점, 그거는 정지선을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블랙박스 차량, 황색 신호에 이제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 같은 경우 자기 과실 인정하기가 쉽진 않았을 네네. 거예요. 예.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상담 오시면 이런 말씀 한 번씩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대방 운전자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너의 과실을 인정하라라고 하면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분도 제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쉽게 대답 못 하셨을 거예요. 한쪽은 완전히 황색 신호에 막 달려와가지고 직진해서 그렇죠. 배려받은 거고, 지금 불법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황색 신호에 천천히 이제 진입을 해서 그렇죠. 본격적인 진입은 이제 완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다음에 네네. 했던 거기 때문에 너도 과실이 있어라고 그러면 네. 사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잘 인정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꼬리물기식의 교차로에서 이제 뒤늦게 달려오는 차들이 특히 오토바이랑 충격을 하면 대형 사건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1초 정도 황색 신호에 움직이지 말고 완전히 바뀌면 출발하는 습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마음 다스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게, 저렇게 예측 출발해가지고 진입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이 1초가 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1초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도 그래서 항상 이제 그래 이거 좀 천천히 가도 뭐 이거 차에 뭐 1, 2초 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 다스리거든요. 만만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